안녕하세요. 제가 라이브를 한두 번 했는데 항상 다이어트 관련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켜봤습니다. 식욕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2달 자라다가 지금 입 터져서 가만히 있어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요즘 저희 컨텐츠 다들 열심히 보시나요? 안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식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도파민, 너무 자극적인 음식 많이 드신 분, 맛에 중독된 사람.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있겠죠.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 세포에 에너지가 못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를 못 쓰니까 계속 배고파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저희 다다음 영상인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인데 이제 그 내용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영양소별로 식욕이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탄단지랑 칼슘, 나트륨 이렇게 5가지 식욕이 가장 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식욕을 일으키는 거는 단백질 결핍이에요. 그래서 식단에서 고기를 좀 적게 드시는 분은 배가 고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에 고기 한 500~600g 이하로 먹으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저는 20대입니다. 원래 나이를 말씀 안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가이드북 같은 거 만들면서 나이를 얘기해가지고 공겸님은 방탄 사 드시나요? 만들어 드시나요? 저는 만들어 먹는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쪽 저희 사무실 보면은 한쪽 면에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고 저희가 판매하는 클레버라고 하죠. 그 방탄커피 우리는 그것도 있고 직접 파는 방탄커피 원두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컴에서 만든 원두도 있고 믹서기도 있고 이즈니 버터도 있고 MCT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제가 밥을 해놓고 지금 식어가지고 천천히 먹을게요.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고탄수를 청산한 이후부터 프리웨이트와 머신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걸 추천하시나요? 사실 저는 벌크업 하면서 프리를 9할로 가져갔고 4대 운동을 죽어라 하고 머신은 별로 안 했는데 저탄고지한 이후부터 비율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식단을 바꾼다고 운동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도 운동 워낙에 좋아했었고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지금은 뭐 주에 3번 이렇게 하는데 트레이너도 했었고 머신을 엄청 따져가면서 좋은 헬스장만 골라 다녔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이블짐에서 일했어요. 저는 서울 사시는 분 중에서는 에이블짐 다 아실 텐데 거기가 머신이 진짜 제일 좋은 헬스장 중에 하나거든요. 머신 챙기려고 이제 거기서 일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4대 운동 제외하고는 거의 안 합니다. 90% 이상을 바벨로 하고 나머지는 뭐 덤벨이랑 딥스 정도? 아무 문제 없고요. 운동을 진짜 즐기는 분이면은 뭐 이렇게 다 챙겨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필드님이 좋아하는 걸 하시는 걸 제일 추천해요. 운동이 재미있어야 되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리웨이트가 사이즈 키우는 데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대 580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체중이 80kg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580kg 한 거는 사실 체중의 7배를 넘게 든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등급표 상에서 엘리트 수준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몸이 많이 작아졌어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근데 588 때 사이즈는 80kg로 전혀 안 보이는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리웨이트가 진짜 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도 머신보단 프리 위주로 할 때여가지고. 저녁은 드셨나요? 지금 먹고 있는데 떠들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메모장을 힘들게 켜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네요. 어제 라이브 준비하면서 메모장 켜는데 2시간 걸림. 러닝이나 웨이트 말고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이 될까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의 생리적 목적이라고 합시다. 정신건강 이런 거는 빼고 얘기해야 되니까. 혈당 떨어뜨리기, 그리고 체지방 사용하기인데 인슐린 저항, 즉 혈당 문제가 있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러닝이나 웨이트 말고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이 될까요? 1이 된다면, 강도가 낮아도 1이 된다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좋았어. 드디어 메모장을 사용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엽떡 먹으면 다 원상복구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과식 후 대처법 이 영상을 2번이나 올렸어요. 1번, 과식했으면 인슐린이 높은 상태다. 낮추자. 어떻게 낮추냐? 1번, 단식.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전날 과식했으면은 단식해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이미 글리코겐, 뭐 혈당, 에너지가 완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단식해도 돼요. 최소 12시간. 근데 웬만하면 16시간. 그것도 별거 아니라면 24시간. 괜찮아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인슐린이 좀 낮아졌어요. 근데 이때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저탄고지를 해버리면 고탄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슐린 보통 고탄 먹었을 때 되니까.
3번 단식을 했다는 거는 아침이나 점심을 생략했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 끼니, 첫 끼니는 아직 인슐린이 높을 확률이 있으니까 단백질과 채소로 먹는다. 탄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인슐린이 높다면 지방도 에너지로 못 쓰고 저장이 돼버리니까 에너지원이 아닌 단백질과 채소를 먹어라. 이게 다음 스텝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저탄 건지. 요거를 제가 옛날에 야식 지우개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하면은 살 안 찔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과식도 과식인데 술 먹고 다음날 최소 18시간 단식해요. 최소. 집에 11시 12시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음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단식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환상? 뭐 그럴 수 있죠. 단식이 뭐 다이어트, 치트키,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단식한다고 모든 게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 단식도 단식이고 그 이후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했을 때 효과를 좀 도와주는 건데, 키토식 자체가 유사 단식인데 이거는 맞죠. 단식하지 않으면서 단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단이죠. 바프 찍는 거에 대한 생각 물어보고 싶어요. 그 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돌아오는 분 많잖아요. 바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프 목적이 뭘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동기부여도 있고, 자기만족, 아몬드 브랜드? 그 흡바프. H는 묵음이라는 그걸 말하는 거죠. 나의 예쁜 모습을 간직, 뭐 멋진 모습일 수도 있고, 자신감을 얻고 싶은,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트레이너 할 때 운동을 습관화하고 싶어서 바디 프로필을 예약하고 PT를 등록하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추억. 이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는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위 6가지가 목표라면 다시 살찌는 게 무슨 상관인가? 살쪄도 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원하는 게 건강한 몸이나 건강한 정신에 가깝다면 바프는 굳이 안 찍어도 되고, 이후의 후폭풍은 목표와 정반대의 부작용을 준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뭐 동기부여, 자기만족, 예쁜 모습, 간직, 그리고 자신감, 목표, 추억, 저 이거라면은 뭐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시 살쪄도 되죠. 목표를 달성했는데. 근데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저도 뭐 바디 프로필 한 3-4번을 찍었는데, 저는 사실 근데 후폭풍이 별로 없었어요. 키토를 그냥 계속 유지하다가 바프도 한 2주 전에 예약했나? 그냥 아는 작가님이 저 헬스장에서 공짜로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네 찍어주세요 하고 가서 찍은 거라 가지고 저는 후폭풍이 없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막 100kg로 시작해서 바프를 찍죠. 그러다 보면 이제 탈이 나니까. 아무튼 저는 바프는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고 키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비건에 관심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비건. 혹시 비건에 관심 있는 이유가 환경 때문인가요? 왜냐면 여기 육류 소비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축산업이 너무 발전해서 메탄가스나 이런 게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키토도 결이 엄청 나뉘어요. 근데 비건 키토가 있기는 있어요. 비건 키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비건 키토는 키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토는 기본적으로 육식에 가까운 잡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배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키토는 기본적으로 육식에 제일 가까운 식단이에요. 물론 잡식입니다. 채소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채소 최고. 키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카니보어 더하기 비건. 이 카니보어에도 이제 고기만 먹는 식단이랑 생선도 먹는 식단이 나뉘니까 그런 경우의 수 따지면 또 많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환경에 관한 이야기는 결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가고,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진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제일 달라졌냐? 뇌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뇌라는 곳은 부피 대비 연료 소비가 가장 많은 곳, 연비가 극악. 자동차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뇌 자체를 키운다는 거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를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이거는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때 에너지를 많이 얻으려면 동물의 지방을 먹어야만 했다. 지방이 포도당보다 에너지가 더 많을 뿐 아니라 당시엔 포도당이 없었습니다. 별로. 왜? 농업혁명은 1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인류의 역사는 30만 년 전이기 때문.
그래서 29만 년은 곡물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그런 곡물이 되게 희소한 자원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엄청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동물을 먹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동물은 굉장히 필요하고 익숙하고 적합한 에너지원이다. 사피엔스 독후감 사피엔스 독후감도 맞죠. 네, 사피엔스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육식에 대한 거부감, 이거 아까 비건 분이랑 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한식 문화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보통 곡물과 채소 위주. 그래서 고기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종종 계시고 지방 소화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밥을 한 숟갈만 더 먹을게요. 자, 죄송하지만 식사 중이었습니다. 베이컨 먹어도 될까요? 글쎄요, 이것도 기준을 정합시다. 기준. 먹어도 되는 음식 기준 0. 자연식. 자연식이라는 말은 가공식품 안 된다는 뜻이죠. 베이컨은 가공식인데 설탕이 들어감. 클린 키토에는 부적합합니다. 근데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클린 키토를 제일 좋죠, 평생 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가 생길 겁니다. 베이컨은 그나마 낫죠. 뭐 갑자기 부장님이 중국집을 데려갔다,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나마 괜찮은 동파육도 설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도를 따지자, 적당히 타협하자. 근데 이 앞에 지혜롭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내 다이어트와 건강, 내 사회생활과 정신건강, 이 양쪽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 베이컨 드셔도 되는 상황이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인생에 지금 다이어트가 1번이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키토를 1년 열심히 해서 15kg 감량 성공. 근데 검진을 받으니까 LDL이 높아서 고지혈증 약 처방, 중성지방은 괜찮았다, 키토 해도 되나? 자, 그래서 몇 가지 사고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키토를 해서 15kg를 감량했다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짐. 근데 여기 LDL이 높아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았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1번, LDL이 낮아져서 이 수치인지 키토를 해서 높아건지 알 수 없다. 아니, LDL이 더 높았을 수도 있잖아. 낮아졌을 확률이 저는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2번, LDL은 두 가지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건강검진으로 알 수 없다.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검진에서 하는 LDL 수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은 중요한 건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이다. 중성지방이 TG예요, TG. 중성지방은 낮을수록 좋고 HDL은 높을수록 좋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중성지방은 괜찮았다, 키토 해도 된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죠. 뭐 제가 올리는 영상이나 다른 건강, 키토, 기능영양학 선생님들이 여러가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거를 보고 정보만 습득하고 끝이 아니라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고혈압의 원인은 당이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사실. 왜냐? 콜레스테롤 자체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왜 높은가를 봐야 돼요. 왜? 그게 문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전구체다.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호르몬을 제대로 못 쓰고 있을 확률이 높다. 왜 못 쓰게 되었을까?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과학적 추론이 아닐까요?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중성지방 그리고 HDL인데 저는 그냥 중성지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답변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팀키토 도시락 6개가 사라졌다, 이거는 제가 오늘 살렸습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 눌려가지고 없앴더라고요. 다시 살렸고, 도시락 추가 계획 2개 됐어요. 2개 신메뉴 2개 나오고 12월에 한식을 키토화 시킨 메뉴 6개 출시합니다. K-키토, 환상적인 K-키토제니. 그리고 이걸 저희 제로밥상에서 파는 메뉴를 도시락으로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건 광고였고 다시 지울게요, 민망하네. 배달음식, 족발, 삼겹살, 알곱창, 탄단지 안 맞추고 더티키토를 하고 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나? 철저하게 설탕, 양념 안 먹어야 되는가? 자, 더티키토는 다이어트가 안 되는가? 설탕, 양념 아예 없어야 하는가? 결론,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최선이라면 더티라도 해라. 이게 최선이라면 더티키토라도 해야죠. 이전의 삶을 돌아보자. 더티 키토가 아니라
정크푸드였죠. 무엇이 나은가? 더티 키토가 낫다. 우리의 목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성장하는 것. 어제 나보다 클린하게 먹었다. 어제 나보다 100g 줄었다.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최선이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걸 못 참겠는 거면은 조금 더 새로운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답변이 됐겠죠? 키토제닉 평생 할 수 있는가? 6개월 차 대만족. 주변에서 장기적으로 안 좋다 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키토 평생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왔다 갔다 하자 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째 대만족이라 평생 하고 싶다면 오히려 좋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다 못하는데 지금 나는 좋다고 한 거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면 압도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근데 왜 주변에서 안 좋다고 하는가?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자, 여기부터 또 추론의 영역이죠. 한번 해봅시다. 1번, 키토를 잘 모를 확률이 높다. 대사증후군과 인슐린, 혈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3번, 평생 절제는 평생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다이어트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지방에 대한 오해가 클 수 있다. 나랑 안 놀아줄까봐 걱정이다. 왜냐면 키토 한다고 막 자꾸 절제하고 이러니까 맛있는 거 같이 안 먹어주고 하면은 친구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잖아요. 7번, 그냥 꼴 보기 싫다. 저는 이렇게 7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높은 확률은 1, 2, 4, 5. 1, 2가 제일 크고 1, 2, 4, 5도 그럴듯하죠. 키토를 잘 모르면은 지방을 먹는 게 미친놈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도 트레이너였으니까 얼마나 현미밥, 고구마, 닭가슴살만 하는 그런 인생이 거의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 틈에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다 10대, 20대 때부터 근육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들이니까 근육을 키우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 지방은 살찐다고 믿고 있고. 근데 그 틈에서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영양이나 다이어트 이런 거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운동에서는 엄청나게 전문가지만 이런 건강과 영양에서는 관심사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7가지 중에 1번, 2번은 확실히 알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3번인데 평생 절제는 평생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억제, 절제, 영, 쾌락, 중독.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약간 욕망의 수평선. 욕망의 수평선이라고 지어봅시다. 아까 여기서 3번 평생 절제는 평생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이거를 절제가 아니라 이거를 억제로 바꾸십시다. 억제. 이러면 말이 좀 맞죠? 억제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억제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골디락스 존은 여기입니다. 여기. 골디락스 존이 뭐냐고 묻는다면 태양이 있어. 태양. 근데 여기가 이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잖아요. 근데 수성과 금성은 타죽음, 그리고 화성 이후부터는 추워 죽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구 있죠. 지구. 이 지구가 있는 구간을 우리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욕망의 수평선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절제라고 했는데 이 절제는 그렇게 나 자신을 억누르는 그 정도의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딱 그 정도의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적당한 절제를 위한 자신의 기준을 만들자. 이게 근데 너무 과하면 억제가 되겠죠. 저는 탄수는 1일 1회, 공복은 무조건 16시간, 고기는 하루 600g 이상. 600은 사실 못 지킬 때가 많고 한 500 이상. 최소, 최대한, 많이. 이 4가지를 최소 조건으로 삼아요. 이거 지키는 거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골디락스 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씩 조건이 추가되면 스트레스가 발생함. 조금씩 억제의 영역으로 가는 중. 우리는 골디락스 존 안에 존재하자 라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습니다. 키토 평생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시작한 건데. 자, 다음 질문을 해볼까요? 목표 체중 달성 후 계속 키토 하나, 일반식과 병행해도 되나? 저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하는 분이 많음.
왜냐면 이제 결승전 딱 들어가면은 긴장 풀리고 그동안 밀어놨던 뭐 술자리나 즐거움도 눈에 들어오고 저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베스트는 아까 얘기한 적당한 절제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만들자. 생리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선택을 했다. 그럼 내 몸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건강이 뭘까요? 건강. 그럼 네이버에 쳐볼까요? 사전에 뭐라고 나오는지? 건강.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 여기서 말하는 건 정신과 육체죠. 그쵸? 근데 이거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관계와 지적 건강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웰니스에서 말하는 4건강이라고 하죠. 근데 아까 키토 목표 달성 이후 계속 키토? 아니면 일반식? 근데 저는 여기다가 적당한 절제를 위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왜 그러느냐? 키토 솔직히 조금 타이트하다. 조금 타이트해요. 육체 건강 최고. 근데 정신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다. 관계 조금 포기한다. 좀 포기할 수 있죠. 친구들이 맨날 술 먹자면 못 나가고 데이트하는데 맛있는 거 못 먹으러 가고 조금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적 건강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정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육체에 대해서 알게 돼요. 다이어트는 곧 내면 탐구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지 이 정신 건강을 보완할 수 있을까? 일반식을 적당히 먹으면은 조금 되겠죠. 그리고 관계도 관계인데 사실 사회적 건강이라고 해요. 사회적 관계. 적당한 절제를 위한 나만의 기준을 나만의 기준이니까 이게 관계 유지 가능한 기준을 세우면은 사회적 건강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 챌린지를 할 거예요. 챌린지. 2주 챌린지. 어떻게 할 거냐면 신청자 단톡방 만들고 매일 카페와 톡방 인증 그리고 이게 챌린지는 목표를 달성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10만원을 받을 겁니다. 10만원인데 성공 시 1만원 빼고 환급. 만원은 왜 빼냐? 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리고 주 1회 챌린지 전용 라이브로 1대1 피드백. 아마 목요일 8시 예상. 그리고 핵심 가이드북과 식단, 감정, 일지 무료 제공. 이렇게 할 거예요. 혜택은 저희가 직접 만든 자료 드리고 그 다음에 1대1로 주 1회씩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단톡방도 인증해서 여러분 낙오되지 않도록 계속 케어해드리고 비용은 1만원. 근데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다들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공지를 해서 어떻게 시작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킬로 빼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목표를 달성한 분 1등한테는 또 상품을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90분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튼 너무 즐거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이제.